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접근 제어를 위한 프록시 서버 개발기를 발표하는 쿼리파이의 최주환이라고 합니다. 다들 현업에서 클러스터를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 클러스터에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어떻게 부여해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클러스터 내 리소스별로 사용자 권한 관리가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서로 믿고 관리자용 큐브 콘피그를 모두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곳도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리자용 큐브 콘피그는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은 클러스터 상의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조회, 생성, 삭제, 어떤 액션이든 다 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인데요. 모두가 이런 권한을 가진 큐브 콘피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사용자별 접근 제어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큐브 콘피그를 사용하면 개발과 배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클러스터에 파드를 올려놓고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개발자가 그걸 모르고 같은 파드를 배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개발자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디버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권한 분리가 되지 않은 클러스터 환경은 리소스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쿠버네티스에는 알백이라는 롤을 기반으로 한 접근 제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클러스터 내에 리소스별로 접근 권한을 나누어서 롤을 만들고 이 롤을 권한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알백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은 알백 설정을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별로 네임스페이스를 나누고 해당 사용자는 본인의 네임스페이스 내의 리소스들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를 위해 사용자별로 인증정보가 담긴 큐브 콘피그를 생성하고 이를 각 사용자한테 전달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데이빗은 데이빗 네임스페이스 안에 리소스들만 접근할 수 있고 앤드류와 샘도 각자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리소스들만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사용자별로 큐브 콘피그를 따로 관리함으로써 클러스터 내 리소스들에 대한 충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에 알백을 적용해서 운영하면 과연 편해질까요? 실제로 알백을 적용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먼저 큐브 콘피그 관리를 생각해 볼까요? 클러스터에 사용자별로 알백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클러스터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어떤 리소스에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 롤 명세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롤을 사용자에게 롤 바인딩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롤을 가지고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X.509 인증서나 토큰 방식을 사용해서 사용자별로 큐브 콘피그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즉 클러스터 관리자가 사용자마다 그리고 롤 명세마다 다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클러스터를 하나 이상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시죠. 관리해야 할 클러스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클러스터 관리자는 앞서 말씀드린 롤 명세 생성, 롤 바인딩, 사용자별 큐브 콘피그 생성을 각 클러스터별로 또 해줘야 합니다. 클러스터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점점 운영 리소스가 많이 들겠죠. 오딘 로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쿠버네티스 오딘 로그에는 누가 언제 어떤 리소스에 접근했는지 기록이 남는데요. 오딘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관리자가 각 클러스터마다 오딧 설정을 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감사 시에 어떤 사용자가 한 행위를 오딘 로그에서 모두 찾아봐야 한다면 각 클러스터마다의 오딘 로그를 하나씩 검색해 봐야 합니다. 즉 오딘 로그 설정과 로그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큐브 콘피그와 오딘 로그 관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쿠버네티스 알백에는 몇 가지 아쉬운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deny 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엔진엑스 파드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 주고 싶다고 가정할게요. 이럴 때 알백의 롤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쿠버네티스 롤 명세에는 allow 롤만 지원하므로 보시는 것처럼 롤 명세에다가 엔진엑스를 제외한 모든 리소스 이름들을 하나씩 다 추가해 줘야 합니다.
놀 명세에 추가해야 할 리소스가 3, 4개면은 할만할 텐데 10개, 20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리소스가 수시로 추가 삭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놀 명세를 관리하는 것은 운영 부담을 늘릴 것입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알백 설정 시에 패턴 매칭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파드 이름이 데이빗으로 시작하는 파드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사용자에게 데이빗으로 시작하는 파드들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쿠버네티스 놀 명세에는 리소스 이름을 넣을 때 패턴 매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데이빗으로 시작하는 파드들만 패턴으로 지정해서 설정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빗 1, 데이빗 2, 데이빗 3 이런 식으로 파드의 이름들을 하나씩 모두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 또한 클러스터 관리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부분입니다. 이 밖에 쿠버네티스 접근 제어 기능에서는 R백과 A백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을 때 설정이 복잡하다든지 파드 리스트 조회 시에 접근 권한이 있는 파드들만 필터링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없다든지 등의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부족한 쿠버네티스의 기본 R백 기능을 보완하고 클러스터 관리자의 접근 제어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쿠버네티스 접근 제어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취한 방식은 접근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프록시 서버를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API 서버 앞단에 두는 방식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접근 시에 보통 kubectl, 렌즈, k9s 같은 클라이언트 툴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러한 클라이언트 툴은 내부적으로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API만을 바라보고 동작하기에 클러스터에 뭔가 설치할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 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희가 만든 접근 제어 프록시 서버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 앞단에 위치하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쿠버네티스 API 서버 중간에서 사용자 요청이 담긴 쿠버네티스 API 요청을 가로채서 동작합니다. API 호출을 가로챈 후 어떤 리소스에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지 요청을 분석하고 해당 사용자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추후 감사를 위해 누가 언제 어떤 리소스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오딘 로그를 남기는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이후 API 요청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파드 이그젝시처럼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요청이라면 사용자가 컨테이너 안에서 입력하는 명령들과 출력들을 모두 내코딩해서 나중에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 파드 리스트를 조회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 응답을 필터링해서 실제 사용자가 권한이 있는 파드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툴들은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프록시 서버는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설계해서 사용자 클라이언트 툴 입장에서는 프록시 서버가 존재하는지 모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내의 리소스 접근에 대한 허용과 차단은 프록시 서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은 프록시 서버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하는데요. 정책 체크 결과에 따라서 권한이 있으면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 사용자의 요청을 전송하고 권한이 없으면은 클라이언트에 요청 권한이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프록시 서버에서 정책에 따라 접근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려면은 먼저 누가 접근하려고 하는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즉 인증 기능이 필요한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에는 클라이언트의 인증 정보를 kubectl 파일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툴들 역시 kubect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접근 제어 서버를 개발할 때에 kubect를 사용한 클러스터 접근 방식은
호환성을 위해 꼭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큐브 컴피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직접 생성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다가 에이전트를 사용자 노컬 환경에 두고 에이전트가 큐브 컴피그를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노컬 환경에서 에이전트에 로그인을 하면 에이전트가 접근 제어 서버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 노컬에 자동으로 큐브 컴피그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관리자가 클러스터 운영 시에 사용자별로 하나씩 직접 큐브 컴피그를 생성하는 작업들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여러 개이고 각 클러스터마다 여러 개의 롤을 가진 경우에 이를 인증 정보에 어떻게 넣어서 관리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접속 가능 클러스터와 롤 정보들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기에 클러스터 정보와 롤 정보는 큐브 컴피그 파일을 통해 동적으로 관리되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 큐브 컴피그 파일에서 여러 클러스터와 롤에 대한 정보가 동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나 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큐브 컴피그의 내용도 같이 바뀌는 방식이죠. 이어서 또 다른 고민은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선택한 클러스터와 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프록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큰에 그러한 정보를 담기로 하였고 토큰으로부터 선택한 클러스터와 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모두 알아올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토큰은 에이전트가 생성하는데요. 에이전트와 큐브CTL 간의 토큰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기 위해 큐브 컴피그의 exec 플러그인 명세를 활용하였습니다. exec 플러그인 명세를 통해 에이전트 프로세스에 클러스터와 롤 정보를 전달하여 토큰을 요청하고 큐브CTL은 이 토큰을 받아 요청 헤더에 같이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토큰이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될 수 있도록 만료 시간을 두었고 토큰이 만료되면 에이전트를 통해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그림인데요. 정리하면 사용자가 큐브CTL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에이전트로부터 토큰을 받아오고 프록시 서버로 요청 시에 이 토큰을 헤더에 같이 실어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프록시 서버는 전달받은 토큰으로부터 사용자와 클러스터, 롤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프록시는 사용자가 선택한 클러스터와 롤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프록시는 요청을 분석하고 접근 제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드민 서버에 권한 체크를 질의합니다. 권한이 있다고 판별이 되면은 그때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 요청을 전달하는데요. 프록시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권한 체크에 대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 프록시 서버에서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분석해야 합니다. 요청으로부터 대상 리소스는 무엇이고 어떤 요청을 보냈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 큐브CTL이 쿠버네티스 API 서버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큐브CTL과 API 서버 쪽 코드를 분석하였습니다. 파악해보니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API 종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별로 크게 3가지 종류의 API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네스트 API로 리소스 생성이나 조회, 삭제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받고 끝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kubectl exec로 파드 내의 컨테이너에 접속하거나 포트 포워드 등의 명령에서 스피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 스트리밍입니다. kubectl 명령어에서 watch 옵션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요청 후에 연결을 끊지 않고 API 서버로부터 이벤트를 계속 받는 방식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쿠버네티스 네스트 API의 경우입니다. 쿠버네티스 네스트 API는
네임스페이스, 리소스 타입, 리소스명이 API 패스 안에 포함되어서 리소스 계층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스트 API 패스만 보고도 어떤 네임스페이스 안에 어떤 타입이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스트 API에서는 get, post, put 같은 HTTP 메소드가 리소스에 대한 액션을 의미하는데요. 쿠버네티스 API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네스트 API 메소드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쿠버네티스 API 벌브라는 걸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 API 벌브는 쿠버네티스의 알백에서 권한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동사를 의미하는데요. create, get, update, patch, delete, watch, delete collection, proxy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을 파악하고 실제 구현에 들어가려고 하니 REST API 요청으로부터 리소스를 식별하고 쿠버네티스 API 벌브로 해석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REST API 요청 파싱에 있어서 몇 가지 예외 규칙이 있었고 이 파싱 규칙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하다 보니 올바르게 요청을 파싱하고 있는 게 맞는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쿠버네티스 API 서버 코드를 다시 살펴보다가 다행히도 HTTP 리퀘스트를 파싱해서 접근 리소스와 API 벌브 등으로 바꿔주는 패키지를 확인했고 이를 활용하여 요청 파싱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피드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의 요청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kubectl exec 명령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에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kubectl에서 REST API를 사용해서 접속하려는 파드에 컨테이너 정보와 실행 명령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exec 명령어에 IT 옵션을 준 경우에는 컨테이너와 입출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추가 파라미터도 전달합니다. 이를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요청을 받고 나면은 스피드 프로토콜로 전환을 합니다. HTTP의 커넥션 업그레이드 헤더를 사용해서 전환을 하는데요. 스피드 프로토콜로 전환되고 나면은 이후부터는 kubectl과 API 서버가 멀티플렉싱 양방향 스트림 형태로 컨테이너와 입출력을 주고받게 됩니다. kubectl과 API 서버 간에는 세 종류의 스트림이 생성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스탠다드 인 스트림,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에 출력하는 내용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컨테이너 접속에 사용하는 터미널의 창 크기가 변하면은 창 크기 사이즈 정보를 전달하는 스트림이 생성됩니다. 각각의 스트림들은 kubectl과 API 서버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사용자 터미널에 내용을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접근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이 스트림들 중에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을 감시하는데요.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에는 컨테이너의 프로세스가 출력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키 값이 kubectl 쪽으로 에코백 되면서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의 내용만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컨테이너 안에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했고 어떤 출력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은 안시 코드로 된 문자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접근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컨테이너에 접속하면은 자동으로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을 저장하도록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저장해 놓은 스탠다드 아웃 스트림을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한 명령어들과 결과들도 추후 감사 로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스트림을 사용할 때의 요청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kubectl로 리소스를 조회하실 때 watch 옵션을 모두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watch 옵션을 주면은 감시하는 리소스에 상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스트림으로 응답을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벤트 스트림 내용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는 리소스 정보들만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watch 옵션으로 리소스 상태를 감시하면은 리소스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각 이벤트에는 추가, 삭제, 수정 정보뿐만 아니라 파드, 디플로이먼트 등의
실제 리소스 정보도 같이 전달이 되는데요. 접근 제어 프록시 서버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디코드하여 접근 제어 정책에 위반하는 리소스가 없는지를 체크하고 필터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kubectl getPad all namespace처럼 전체 파드 리스트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 파드 리스트 중에 각 파드마다 권한을 체크해서 실제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리소스는 필터링 후 사용자에게 보여주도록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전체 파드 리스트를 조회하더라도 실제 접근 권한이 있는 파드들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전체 파드 리스트를 조회하면 접근 제어 프록시 서버는 일단 요청을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전달하고 그 응답값을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는데요. 이때 쿠버네티스 API에서 응답하는 파드 리스트가 큰 경우 API 서버에서는 압축을 해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 프록시 서버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디컴프레스하고 안에 담긴 내용을 디코딩하여 권한 체크를 하였습니다. 권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을 디코딩하여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디코딩을 위해서는 오브젝트에 대한 스킴을 알아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파드나 디플로이먼트처럼 미리 잘 알려진 스킴의 경우 스태틱하게 스킴을 등록해서 코드를 개발하면 되는데 커스텀 리소스의 경우 스킴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버가 구동될 때 동적으로 쿠버네티스 디스커버리 API를 사용하여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그룹, 버전, 카인드 정보를 가져왔고 이를 스킴에 등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발표 초반에 쿠버네티스 명세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접근 제어 서버를 개발하면서 이 명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RBAC 명세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KEC 폴리시라는 명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세가 자체적으로 만든 접근 제어 내용을 담는 폴리시 명세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Resources, Subject, Actions, Conditions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먼저 Resources 항목에는 어떤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ubject 항목에는 어떤 쿠버네티스 그룹이나 유저 권한으로 리소스에 접근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Actions 항목에는 파드나 디플로이먼트 같은 리소스에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Conditions 항목에는 태그나 사용자 속성으로도 접근 제어 조건을 걸 수 있도록 명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소시즈 항목에는 접근 제어할 클러스터 이름을 넣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기에 멀티 클러스터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명세로 통합적으로 접근 제어 폴리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브젝트 항목에는 프록시 서버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호출할 때에 어떤 쿠버네티스 그룹이나 유저 권한으로 호출할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쿠버네티스의 임퍼스네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프록시 서버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호출할 때 여기에 지정된 쿠버네티스 그룹의 권한으로 API 서버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액션스 항목에는 실제 접근 제어할 쿠버네티스 리소스 타입과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이름, 벌브 등을 지정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카드나 패턴 매칭 표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쿠버네티스 롤 명세처럼 하나씩 리소스 이름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펄스네이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는 클라이언트가 API 호출 시 다른 사용자나 그룹 권한으로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거를 임펄스네이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kubectl에서 as 그룹이나 as 같은 옵션이 임펄스네이션 기능입니다. 이 쿠버네티스 임펄스네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프록시 서버에서는 API 서버를 호출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그룹이나 유저의 권한으로 리소스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1차로 프록시 서버에서 권한 체크가 이루어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RBAC에서도 또 한 번 권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점은 실수로 프록시 서버의 권한 설정을 잘못하더라도 권한 체크가 프록시 서버와
쿠버네티스 알백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권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선된 점은 디나이 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쿠버네티스 알백의 롤 명세에는 allow 룰만 지원하는데요. 디나이 룰을 지원함으로써 블랙리스트 기반으로도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컨디션스 항목에 이 폴리시가 적용될 조건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클러스터의 태그나 사용자의 속성 값을 기반으로 폴리시를 적용할지 말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속성의 경우 예를 들어 팀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팀별로 속성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 적용이 좀 더 편해집니다. 클러스터 태그는 클러스터의 속성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멀티 클러스터에서의 정책 관리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의 접근 제어 정책 관리는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가 많으면은 각 클러스터 목록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요. 저희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마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목록을 불러와서 접근 제어 서버에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더라도 한 번에 동기화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클러스터 접근 제어를 한 군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목록이 접근 제어 서버에 등록이 되고 나면 관리자가 각 클러스터마다 태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타입이 개발 클러스터인 것들만 별도의 접근 제어 정책을 적용하고 싶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진 클러스터 목록에서 개발 클러스터들의 클러스터 타입은 대부라고 태그를 입력하고요. 폴리시 명세의 컨디션스 항목에 입력한 태그 내용을 넣어주면은 해당 폴리시 명세는 모든 대부 클러스터들에 일괄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목록 자동 동기화 기능과 클러스터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수많은 클러스터들도 접근 제어 정책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딘 로그 관리도 편해졌습니다. 멀티 클러스터에서의 사용자 요청들에 대한 로그들을 취합하여 한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파드 같은 리소스 타입, 그리고 쿠버네티스 API 벌브도 필터링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용자나 특정 리소스에 대한 행위 기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쿠버네티스 접근 제어 프록시 서버 개발기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쿠버네티스 접근 제어 기능은 쿼리파이라는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쿼리파이는 쿠버네티스 접근 제어뿐만 아니라 서버 접근 제어, 그리고 DB 접근 제어까지 다양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